네, 안녕하세요. 3월 11일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이건입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불가능. 금융대출이 있는 43만 가구의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서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제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경기 회복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최저금리, 확정금리형 재형저축. 최소한의 금리 수준을 보장하거나 가입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재형저축 상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입니다. KDI 한국경제 내수 수출 이중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매일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 위기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대출이 늘다 보니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늘었죠.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7만 원으로 매달 원리금인 145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를 연간 단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가처분 소득과 금융대출 잔액이 무려 24배나 차이 나는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된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악화로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부채를 감면해줘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감면 대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나 최저임금 현실화 등과 같은 소득 증가 방안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 미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이 이번 상승세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 달러 강세와 북한 관련 리스크, 배당 시즌을 맞은 외국인 달러 수요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떠받쳐지고는 있지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물이라든지 외국인의 원화자산 매입 등이 상승세를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은 막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8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재형저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최저금리를 보장하고 확정금리 형태의 재형저축이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만 유지가 되고 그 후엔 매년 금리가 바뀌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형저축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추후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수 쪽부터 보면 1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가 하락 반전했는데요. 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 감소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역시 자동차 판매 부진과 조업 일수 감소로 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2월 수출은 1월에 비해 8.6% 감소했고 수입도 전월 대비 10.7%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에는 비교적 낮은 2.1%의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3.5%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